이자 폭탄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파산 신청이 많이 나고 있다는데 이 또한 사실일까요? 현재까지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미국의 기업 파산 신청 수가 516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516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망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표로 보면요. 이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걸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516개라는 숫자, 이 숫자는 2010년 이후 최고 기록이라는 숫자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2010년에 828개까지도 넘어설 거다. 2020년에 639개는 무조건 넘어선다.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0년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나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들 기업 보세요. 이들 기업은요. 부채나 혹은 자산이 최소 1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 이상인 기업 파산 사례를 적용해서 뽑아낸 수치라는 거예요. 대기업이란 뜻이잖아요. 대기업. 1억 달러니까. 대기업들이 저는 줄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홀로 지금 호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업들도 지금 줄줄이 넘어서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시장에서는요. 뒤에서 뭔가 붕괴하는 조짐이 보인다. 앞에서 시장, 주식시장이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물가도 잡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성장률도 뭔가 툭툭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망한다는 거예요. 2020년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코로나19의 위기로. 그때도 보면 상반기에 314개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 보면 340개입니다. 이대로 가면 무조건 말입니다. 2020년 639개를 넘어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면 결국 말입니다. 2010년 828개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소기업까지 다 따지면요. 미국의 기업 파산 신청은 너무나 많고요. 뭐 5,000개, 6,000개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대기업만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지금 미국 경제도 뒤에서는 뭔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조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월간으로 보면요. 와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2021년이나 2022년에는 보면요. 최저 17개에서요. 월간 최대 뭐 하더라도 39개입니다. 그런데 2020년을 보세요. 최대가 한 달에 74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2023년 3월에 70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62개예요. 62개. 지금 54개는 굉장히 흔하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월별로 보더라도 미국의 대기업들 줄줄이 줄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기업들이 파산하느냐? 기본적으로는요. 너무나 급격하게 올린 금리 때문이에요. 이자 폭탄이 기업에 직격탄을 때렸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어떻게든 다 끌고 가자는 주의잖아요. 미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에 도태되면 과감하게 도태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줄줄이 망하는 겁니다. 금리를 말입니다. 2022년 3월에 0.25% 올리기 시작해서요. 지금 2023년 7월에 5.5%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1년하고 4개월 만에 무려 말입니다. 5.25%의 금리를 올렸으니 대출금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보면 말입니다. 모기지금리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30년 모기지금리가 10월 11일 현재 7.67%입니다. 7.67%. 이대로 가면 8%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자가 이 정도 말입니다. 7.67% 이렇게 되면 박살납니다. 이게 낮을 때는요. 2020년 12월에 2.86%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자를 말입니다. 1억을 낼 걸 3억을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매달 1억을 내던 것을 매달 3억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중소기업 아니라 대기업도 못 버팁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차입 경영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도 파산한다는 말이 틀리는 말도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기업의 가중평균금리가 5%가 넘습니다. 7%까지는 안 되지만. 근데 5% 넘는 금리가 오랫동안 계속 간다고 쳐요. 미국은요. 나홀로 호황이라고 하는데 대기업들까지 망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L자형 침체가 오래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침체가 계속되는 와중에 우리 대기업들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요. 제가 냉철히 봐야 된다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미국의 상황이 우리 상황하고 거리가 먼 거다 아니에요. 미국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대한민국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는 미국보다는 좀 낫죠. 미국은 2022년 3월에 올렸지만 대한민국은 2021년 8월에 올렸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대출금리가 과거에 말입니다. 기업 대출이 2%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5% 중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다면 경기가 잘 돌아간다면 문제는 없지만요. 경기가 지금처럼 돌아갈 때는요. 결국은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줄폐업 중소기업 줄폐업을 넘어서서 결국은 말입니다. 대기업도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당연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현재까지는요.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보고요. 소의 발걸음으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부자 되는 비법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섣불리 시장에 거금을 가지고 진입했다가는요. 깡통차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진짜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